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사투형 두 번째 시간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스테레오 네트 작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테레오 네트를 실무상에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워낙에 이제 사용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해 온 전리면의 각도, 방향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폴이 찍히고 대원호가 작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해 온 것에 대한 오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폴이 찍혔는데 이상한데 이런 방향이었나? 물론 현장에서 조사하신 분이 직접 프로그램상에 폴을 찍었을 때 그때 내가 봤을 땐 이쪽 각도였는데 이쪽으로 폴이 찍혔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평면 파괴가 날 것 같았는데 안전하게 찍혔어요. 뭔가 이상해요. 알고 보면 뭐 180도를 거꾸로 넣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평사투형을 통해서 안정성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겠죠. 원인. 어떤 폴 때문에, 어떤 불연성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폴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다면 어떤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고 원인도 효과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에서는 DIR 130도, 그 다음에 딥 50도를 가정했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진북 방향 기준으로 해서 130도가 이렇게 꺾인 요 부분으로 사면 방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넷 작동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첫 번째 스테레오 네트 요런 용지, 특수 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명 용지. 세 번째 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연필도 있어야겠지만. 자, 첫 번째 네트를 여기에다 깔아두는 거죠. 책상 위에다 깔아두고 고정을 시킵니다. 풀로 묻혔든지 뭐 고정, 얘는 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투명 용지, 트레이싱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기름 종이를 붙이고, 기름 종이는 DIR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핀을 요 가운데에다가 꾹 박아서, 이 스테레오 네트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트레이싱지는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준비는 끝났고, 물론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스테레오 네트를 작성을 하는 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스테레오 네트가 있는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런 하반구가 있고 불연속면이 있을 때 이렇게 급하게 서 있는 이런 불연속면 같은 경우에는 북극점 N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얘를 바라봐도 요 선상에 찍힐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홀을 얘를 바라봐도 직선으로밖에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직선으로 투영이 됐다, 경사가 급한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요런 평평한 면에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얘는 극단적으로 0도인데 0도인 평면이 생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얘를 그대로 대원호를 작성을 해보면 이런 호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완전 반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기억을 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급한 사면, 이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기울기를 봅시다. 자, 기울기를 보는데 50도라고 했어요. 바깥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칸을 가서 이렇게 대원호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대원호가 딥 50도에 해당하는 대원호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0도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때요? 요 바깥에 대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50도였으니까 만약에 얘가 뭐 20도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 그려질까요? 요 안쪽에 그려지겠죠.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자, 20도면은 뭐 요거 뭐 평면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요런 큰 반원보다는 약간 작은 호가 되겠고, 얘가 만약에 뭐 70도다. 그럼 얘보다 얘가 급한 거잖아요. 그럼 70도면 요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리한 예리한 호가 대원호가 작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원호는 끝났습니다. 얘는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얘만 쓰면 돼. 얘만. 자, 그러면 얘는 디렉션이 몇 도예요? 90도 방향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사면이 이쪽 놀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작성이 돼요. 이 핀이 꽂았으니까 트레이싱지만 이렇게 회전해서 이 n에다가 맞춘다고 하면 얘는 dir 0도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dir 0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 두 번째 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13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면 핀 고정점 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130도만큼 사면 방향을 돌려버리면 세 번째 요런 스텝 3가 되는 거죠. 이 끝난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대원호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대원호가 있고 요런 전리면이 있을 때 극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요 A점이라고 할게요. A점이 찍히는 거죠. 그럼 요 면과 요거는 9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칸을 이동을 한다. 9칸을 이동해서 요 대원호 요 지점에서 9칸을 이동해서 이 지점에 A점이 플롯이 된다. 물론 트레이싱지 위에.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결국은 극점도 여기 있던 게 돌아가서 이점에 찍히게 된다. 얘가 130도 돌아간 것처럼 극점도 130도 같이 돌아가서 파이널로 요 그림이 작도가 된다. 요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불연성매 조사 기법, 샘플링 범위 설정. 요거는 뭐 살짝 뭐 말씀드리면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불연성면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스캔 라인. 결국은 라인, 표본을 추출하는데 라인 형태로 이렇게 라인 형태에서 걸리는 전리면을 특성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이고, 얘는 면조사가 되겠죠. 어떤 일정 영역을 샘플링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 존 안에 걸리는 불연성면의 특성을 다 조사하는 방법. 물론 이렇게 하면야 좋겠지만, 면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 영역 내에 불연성면을 조사한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스캔 라인 법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고도로 숙련이 된 경력자의 경우에는 직관이에요, 직관, 진짜로. 그래서 봐서 요런 불연속면이 있는데, 이런 불연속면이 있는데, 얘가 주전리면이고 얘가 수직전리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경험자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 대신에. 자, 여러분들 요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백을 채울 뭐 그런 내용들이 없다 했을 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반 파괴의 형태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자, 네 가지가 있네요. 원호 활동 파괴, 평면 쐐기, 전도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원호 활동 파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테레오 넷상에 무수한 점들이 찍히는 무수한 점. 어떤 특성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이 부분에 뭐가 확 쏠리고 그래야 얘를 주전리군으로 뭐 삼고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럴 텐데 특성이 없고 모든 뭐 전 영역에 모래처럼 전 영역에 플롯이 되는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토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입자가 다 개별 고동을 할 수 있는 불연정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특성을 가진다. 결국은 안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려면 뭐 완전히 파쇄가 됐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풍화가 엄청 심하거나 그죠?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불연성면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뭐 다채롭게가 아니라 찌글찌글하다는 얘기예요. 토질력학에서 사면 파괴와 같이 원형으로 파괴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불연성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야 되는데 불연성면 특징이 없다 보니 원호활동처럼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파괴. 평면 파괴는 이 그림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평면 파괴가 무엇인지. 어떤 사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특정 불연성면이 조건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공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면의 주향과 불연성면이 거의 비슷하고 요 주향 DIR이 이 불연성면의 DIR과 유사해야 된다. 거의 비슷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이내에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요것보다 더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불연성면의 DIR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평면 파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조건을 따질 때 수학에서도 그렇지만 극단을 따지 이쪽을 향하고 있다. 불연성면의 DIR이 그러면 사실 이런 식으로 평면 파괴가 나겠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들어야 평면 파괴가 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이고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DIR 플러스 마이너스 DIR 조건 외에 예를 들어서 사면의 각도는 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불연성면의 각도가 이렇게 더 완만해야 이쪽으로 쏟아지지. 만약에 불연성면의 각도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다면은 얘가 평면 파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 줘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쐐기 파괴. 쐐기 파괴가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쐐기 파괴는 어떤 평면 파괴처럼 하나의 전리면으로 인해서 슬라이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두 면이 만나서 두 불연성면이 만나서 교묘하게 만나서 교선이 발생을 하고 어떠한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조사자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면이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고 두 가지 면이 만나서 교선을 이루어야겠다. 교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교선이 이 부분이죠. 교선 항상 정의 부분은 중요하죠. 두 개의 면이 있어서 얘가 만나서 선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면과 뭐 이런 면이 만나서 요런 중간에 선이 하나가 생기는데 요 부분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하학적인 형상상 어떤 쐐기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쐐기 파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도 파괴. 전도라는 게 옹벽에서도 옹벽이 이렇게 있는데 근입이 있고 이 부분에 뭐 엄청나게 고송토를 했거나 뭐 하중을 누르거나 이 접판이 좁거나 그랬을 때 뭐가 발생을 해요? 토압이 한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얘가 휘가닥 하고 넘어가는 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불연속면이 안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슬라이딩 돼서 평면이나 두 개의 면이 교묘하게 만난다 그러면 쐐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불연속면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얘가 이렇게 활동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얘가 여기에 그림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옹벽처럼 회전하는 이런 파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수직에 가까운 전리로 인하여 사면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사면이니까 이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갈 리가 없죠. 뒤쪽은 다 솔리드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파괴 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안반 사면에서 파괴가 날 수 있는 조건, 파괴 형태가 원형 파괴, 두 번째, 그 다음에 쐐기 파괴, 그 다음에 평면 파괴, 그 다음에 쐐기 파괴, 전도 파괴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토사처럼 많은 불연속면, 어떤 특정 불연속면이 발달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파쇄가 심하다. 불연속면의 특성이 없이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럴 때는 어떤 거? 원호 파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조건들의 전리면이 형성이 돼야지 파괴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번 시간 요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파괴의 형태별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파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